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도 수평대 앞에만 서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트랑 와샤를 빼고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물방울이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두 군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기둥을 세운다는 게 말은 쉽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전문가들처럼 기둥을 세우는 다양한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세트 한 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용접으로 기둥 수평을 맞추는 방법까지 영상 하나만 보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둥이라는 게 무언가를 지탱해 줌으로써 힘을 많이 받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기둥을 베이스판과 함께 바닥에 고정시켜 주는 것이 앙카볼트인데 잘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박아버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아주 높은 건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 건물이 흔들리는 게 실제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현상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유연성이 없으면 건물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 기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머릿속에 아파트 4층을 떠올려 봅시다. 아파트 4층의 높이가 대충 10m가 조금 넘는데 진짜 만약에 10m 정도 되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생긴 세트 한 칸로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휘청휘청 하면서 볼트가 위로 쏙 하고 뽑히겠죠? 과장 못해서 10m를 말씀드린 거지 5m 정도만 돼도 세트 한 칸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는 L앙카를 사용합니다. L앙카는 세트 한 칸처럼 바닥을 타공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가베이스판에 앙카를 볼트로 체결하고 콘크리트 바닥 레벨과 기둥 라인을 미리 설치해 놓은 실에 맞춰 용접을 해주면 철근이랑 함께 땅에 묻힐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되면 베이스 자리에 기둥을 저렇게 날려서 꼽아주는데 이때 기둥이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기둥 아래에 라이나라고 하는 두꺼운 철판을 고아서 기둥 레벨을 맞춰주고 바닥과 이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빈 공간에 무수축 몰타를 부드럽게 반죽해서 부어주면 이렇게 튼튼한 기둥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와 기둥을 미리 용접하고 설치할 때는 볼트를 조으면서 수평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세트 앙카와 함께 베이스와 기둥을 따로 설치하면서 수평을 쉽게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옹벽에 각 파이프 기둥을 하나 세울 건데 따로 공사 계획이 있진 않고 교육 영상을 위해 세우는 것이니 자재는 아무거나 주워왔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나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부족한 영상이지만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먹을 튕길 수가 없어서 대충 그어줬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기 전에 항상 기준점을 먼저 잡습니다. 먹으로 표시한 이 선이 기둥 바깥쪽 라인이 되겠고 나중에 설치하실 때는 베이스 끝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이스 센터를 먼저 잡고 파이프 치수를 계산하셔서 미리 마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맞춰주시면 저기 끝까지 기둥 라인이 다 맞겠죠? 그 다음 레벨을 보셔야 하는데 레벨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하나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둥을 1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베이스 위에 대고 레벨을 찍어야겠죠? 그렇게 레벨을 찍었을 때 가장 낮은 쪽이든 높은 쪽이든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기준이 될 치수를 2000mm로 치고 기준보다 땅이 10mm 높으면 1990mm, 땅이 10mm 낮으면 2010mm가 절단 치수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기준을 가장 낮은 쪽을 잡으셨다면 나머지는 땅이 높을 거잖아요. 그럼 헷갈리지 않고 치수를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레벨을 보실 때는 가까이서 찍으면 오차가 날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서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도 마킹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을 맞춰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이스를 설치해 봅시다. 베이스 구멍을 뚫으실 때는 이렇게 베이스를 대놓고 그대로 그려주셔도 되는데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베이스를 발로 밟고 길이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차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구멍이 안 맞을 정도로 틀어지진 않거든요. 틀어지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세 안 좋으면 조금씩은 틀어집니다. 본격적으로 타공하기 전에 세트 앙카 규
규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3부, 연부, 고부가 있는데 일본말이고요. 콘크리트 길이는 이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하실 텐데 타공 깊이에 대해 도저히 감이 안 온다면 길이 옆에 앙카를 이렇게 대보고 조금 더 깊은 위치에 마스킹 테이프 하나 감아주셔도 됩니다. 한번 제대로 뚫고 나면 길이에 묻은 흙먼지 묻은 거 보면서 뚫어도 되고요. 제가 4구멍 중에 한 구멍을 조금 덜 뚫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직각으로 뚫으려고 노력하시고 4구멍 다 뚫었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먼지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솔직히 케미칼 쓸 때는 콤프레셔 꺼내와서 부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먼지 때문에 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너트랑 와샤를 빼고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앙카 옷이 뚱뚱해서 나중에 펀치를 때려도 볼트가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트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머리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볼트 먼저 끝까지 넣어주고 옷을 입힌 다음 펀치로 때려줍니다. 이거 펀치 없다고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대고 막 때리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옷이 덜 박히고 안에서 찢어집니다. 펀치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견고하게 잘 박힌 걸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도 박아지는데 아까 하나 조금 올라오게 뚫었죠? 한 5m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베이스를 얹혀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올라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날려주던가 해야 하는데 찝찝하니까 한번 뚫을 때 정확하게 뚫는 게 좋겠습니다. 조우기 전에 먹줄이랑 잘 맞춰주시고요. 평화샤 넣고 스프링화샤 넣고 너트를 조여주실 때는 임팩을 쓰셔도 되긴 되는데 너무 끝까지 조으시면 볼트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몽키로 힘받을 정도만 조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수평 잡고 가면 좋긴 한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용접으로 땜빵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기둥은 원래 빨리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몇 달 전에 뉴스 보니까 빔 치부 넣고 밥 먹으러 갔다가 기둥 넘어간 거 보셨나요? 옆에 파이프 몇 개 대주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위에 트러스는 걸고 집에 가야 합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건데 태클을 꼭지점에 총 4방 놓을 겁니다. 어디에 먼저 놓을지는 수평대를 대봐야 아는 것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봤을 때 물방울이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2군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먼저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한 방 놨습니다. 식을 때까지 잡아주고 자 다시 보시면 물방울이 넘어간 쪽에 한 방 놓았습니다. 여기서 살짝 들어서 수평을 맞춰주고 반대쪽에 놓겠습니다. 물방울이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이쪽 방향은 고정이 된 겁니다. 다시 수평대 위치를 바꾸고 이제 오른쪽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 왼쪽을 살짝 들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센터에 들어왔을 때 한 방 놔주고 총 3방 놨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떼우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을 혼자서 쉽게 맞췄습니다. 대충 안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만 들어와도 위에 걸면서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한 명이 고데기 잡고 한 명이 수평 봐주고 하면 능률이 좋습니다. 기둥 10개, 20개 쭉쭉 세웁니다. 제가 현장일 하다 보면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도 수평대 앞에만 서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물방울 넘어간 쪽으로 놓으면 나머지는 쉬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한쪽이 많이 떠서 용접하기 힘들거든요. 그거 감안해도 아까 베이스 수평 맞추고 넘어가는 것보다 용접으로 땜빵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한 게 이 말입니다. 다들 용접은 잘 하시니까요. 편집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사실은 관련 내용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메인 컨텐츠인 취미 용접 철공 강의는 촬영은 했는데 편집이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텀이 길어졌네요. 대충 올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00명이었는데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맨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항상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조떼꾸알.